유튜브 상한농 강의 20편 생강 사심탕 근해 식취 19편 강의에서 실정의 심화 비경 치료제 바나 사심탕에 대해서 강의해 드렸고, 이번 20편 강의에서는 바나 사심탕에서 조금 더 악화된 병에 쓰는 생강 사심탕에 대해서 강의해 드릴 건데, 두 처방의 차이는 모든 약재는 다 같고 바나 사심탕의 건강 6g이 2g으로 줄고 생강이 8g 추가된 처방입니다. 이 차이에서부터 처방을 분석하고 이해하면 됩니다. 생강의 양리가 위기를 활성화해서 수용성 음식물과 물의 흡수를 촉진하는 효능이 있다고 했는데, 생강이 8g으로 많이 들어간다는 말은 위에 수용성의 물의 흡수 처리가 안 돼서 많이 고여 있어서 병적 증상을 일으킨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실정의 심화 비경에 의해 위에 불소화물의 음식물이 가득 차 있는 데다가 더 악화되어 물까지 가득 차서 더 소화 안 되고 더부룩한 증상이 만들어져서 더 힘든 상황의 병이 됩니다. 이 정도 알고 본격적으로 처방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팔, 생강 사심탕. 생강 8, 바나 10, 황금 6, 인삼 6, 건강 2, 대조 6, 감초 6, 황련 2. 방후, 약 다리는 방법과 먹는 방법. 우팔미, 이수 1두, 자치 6성, 거제, 제전, 취 3성, 온복 1성, 1삼복. 생강, 바나, 황금, 인삼, 건강, 대조, 감초, 황련 8가지 약재에 물 1마를 넣고 달여서 6대를 얻고 찌꺼기를 버리고 이를 다시 끓여 3대를 얻어서 따뜻하게 하여 1성씩 하루 3번 복용한다. 정의와 병리. 가슴팍 흉열과 점조수에 의한 황금, 황련, 바나, 실정의 심화 비경을 치료. 바나, 황금, 인삼, 건강, 생강. 거기다 위장 내의 불소화물의 음식 외에 흡수 안 된 과량의 수분이 병입니다. 그 과량의 수분을 생강 8g이 치료해 줍니다. 바나 사심탕의 실정의 심화 비경 증상인 불식, 밥 먹고 싶은 생각이 없고 소화불량, 밥 먹어도 통 소화가 안 되는 증상에 위장 내에 소화 안 된 음식물과 생강 8g의 물이 꽉 차 있으니 위로 올라오면서 역류가 될 수도 있고 배에서 구룩구룩 소리 나는 복명 소리는 더 커져서 배에서 천둥 치는 소리가 날 정도의 복중 내명이 되고, 그리고 특이한 증상의 증이 생기는데 트림, 근해 후 식취라는 증상이 생깁니다.
처방을 어느 병에 쓴다더라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배워서는 병을 하나도 치료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핵심적인 것을 알아야 처방을 정확히 쓸 수 있어서 확신 있게 치료할 수 있는데, 이렇게 가르쳐줘도 뭐가 중요한지도 이해하지 못하고 맹문동탄 강의 댓글에 비의료인 강의라서 저열한 강의니 하는 사람도 있는데, 잘못된 방향의 공부로 병을 하나도 치료하지 못하고 간만 안 좋게 하는 의료인이 의료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료인이 처방이 안 맞아서 부작용이 나서 환자가 항의를 하면 한약은 독성이 있어서 그럴 수 있다고 변명을 하면서 자기 책임 아닌 양 빠져나가려고 한약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의료인이 있는데, 이런 의료인이 한약을 발전시킬 수 있겠습니까? 한약은 독성이 있는 게 아니라 약성이 있는 것이고, 요즘 한약재는 옛날과 달리 한약 규격품으로 중금속 검사부터 아주 엄격한 검사를 거쳐서 나오기 때문에 품질이 뛰어납니다. 국민들에게 그런 비어로 불안감을 조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작용이 나는 것은 상한눈 처방이 아닌 동의보감 처방으로 처방이 안 맞아서 그런 것이지, 한약의 독성과 한약의 품질 때문이 아닙니다. 상한눈 100% 맞는 처방의 한약은 믿고 드셔도 됩니다. 아무리 오래 먹어도 부작용 없습니다. 온몸의 모든 세포까지 다 좋게 해주니까 간, 신장까지도 근본적으로 다 좋게 해주니까 한약 먹으면 간, 신장 안 좋아진다더라는 잘못된 말 믿지 마시고 안심하고 먹어도 됩니다. 나도 상한눈 100% 맞는 처방을 찾아서 몇 년 동안 먹고 있고, 수족냉증과 체질까지 건강한 체질로 다 고치고 건강한 몸을 만들어 1인 5역을 하는데도 활기차고 건강하게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런 약을 먹고 내 병을 다 치료하다 보니 환자에게도 그런 약을 해주면 얼마나 좋아할까 생각하면서 해주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의사가 자기 병을 치료할 수 있어야 환자 병도 치료해 줄 수 있다는 것이고, 자기 병도 치료할 수 없는 처방과 의술로는 환자도 치료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처방 강의로 돌아가서 생강사심탕은 반화사심탕의 심화 비형이 더 악화되어 위장 내에 흡수되지 못한 수분까지 많아서 역류하기도 하고, 근해, 식취, 트림한 후 먹은 음식 냄새가 올라올 때 쓸 수 있는 처방입니다. 막연하게 위가 안 좋을 때 쓰는 처방이라고 외워서는 쓸 수 없다는 겁니다. 증상: 심화비경, 밥 먹고 싶은 생각이 없고 밥 먹어도 통 소화 안 되는 증상을 말하고, 속쓰림 증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해, 속이 더부룩하고 답답하여 트림하는 것인데 신물이 올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식취, 음식 냄새가 올라오는 것인데 생강사심탕의 특별한 증이 바로
근의 식치라는 것을 알아야 올바르게 쓸 수 있습니다. 혈파유 수기 소화 흡수되지 못한 과량의 수분에 의해 갈비뼈 넉골 부위에서 물소리가 나고 복중 뇌명 물이 많이 차 있으니까 복명 소리가 더 커져서 우레가 치는 것 같이 크게 나고 하리 물과 불소화물의 음식물이 한꺼번에 밑으로 쏟아져서 설사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 외에 황금과 황년의 흉열이 위로 올라와서 심계, 경황강, 견배통, 구조, 인근, 구내염, 설염, 인후염, 두정열, 상열감 등의 병적 증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양리, 바나, 소천용탕의 바나의 양리를 참조하시고요. 간단하게 말하면 찐득한 병적인 점저수를 없애주는 약재입니다. 황금, 흉열을 풀어서 확산해산해서 일부는 땀으로 일부는 순환시켜서 소변 대변으로 나가게 해서 치료하는 약재이고 흉열 중에도 동료성과 상향성 그리고 확산성이 매우 강해서 가슴팍에서 온몸으로 나타나는 흉열을 치료하는 약재입니다. 황년, 황금과 같이 흉열을 치료하는 약재인데 확산열이 아니고 한 곳에 딸딸 뭉친 옹체열로 나타나는 흉열을 치료하는 약재입니다. 인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인삼인데요. 면역력을 높여주고 원기를 회복시켜준다는 둥 너무 과대하게 효능이 포장되어 있는데요. 정확한 효능은 위기와 소화작용을 담당하는 유관기관들인 간, 담, 비장의 기를 다 활성화해서 건더기 음식물의 소화를 촉진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생강, 위기를 활성화해서 수용성 음식물과 물의 흡수를 촉진하는 효능이 있는데 생강 8g까지 많이 들어가니 위기가 많이 약하고 흡수되지 못한 수분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건강, 생강 말린 것인데 복냉, 배가 찬 것을 따뜻하게 데워줘서 치료하는 효능이 있는데 여기서는 상대적인 복냉과 황금, 황년에 의해 배가 차게 될 것을 우려해 생강 대신 들어가는 의미입니다. 원전, 상한, 한출 해지 후 위중 불화, 심화비경, 근의 식취, 혈파유 수기, 복중내명, 하리자, 생강사심탕 주지. 땀이 안 나는 표혈증인 상한병이 땀이 나고 풀린 후 위중 불화가 생겼다는 것은 표혈증을 푸는 처방의 한약이 거친 약으로 위에 부담을 줘서 위가 안 좋아졌든지 표혈증이 원활히 안 풀리고 속으로 들어와서 흉열이 돼서 위중불화가 되고 심화비형이 돼서 통 먹지를 못하고 소화가 전혀 안 되는 병이 됐고
더 악화돼서 건의 식치와 특히 먹은 음식물 중 수분 흡수가 떨어져서 위장 부위에 물까지 가득 차서 혈파유 숙이나 복중 내명 증상에 설사까지 하는 사람은 생강사심탕 주면 무조건 낫는다는 생강사심탕을 가장 잘 설명한 원전입니다. 다음 강의 시간에는 생강사심탕에서 더 악화된 감초사심탕에 대해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강의가 유익하고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람도 해놓으면 좋을 겁니다. 강의 노트는 블로그에 올려놓을 테니 인터넷에 한약 조제 난강약국 치시고 들어와서 보시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